안녕하세요.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.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결론 내드리는 걸 좋아합니다. 우리가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요. 시황 얘기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, 그래서 결론이 뭔데 꼭 그렇게 숙제가 남는 것이 싫더라고요. 근데 오늘 이제 준비한 이 반도체 ETF 비교는요, 숙제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한번 반도체 ETF 없으신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게 좀 그나마 한번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. 자, 미국 반도체, 필라델피아 반도체, 이제 글로벌 탑4 반도체, 그다음에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수익률도 비교해 드릴 건데요. 자, 보세요. 비중 10% 넘어가는 거를 제가 이 노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놨거든요. 색깔을 칠해놨는데 엔비디아와 TSMC 중심입니다. 엔비디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비중이 잘 분산되어 있는 컨셉의 타이거, 그다음에 에이스 글로벌 탑4는 하이닉스가 중심인데 이제 몰빵되어 있습니다. 선택과 집중되어 있고요. 근데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는 자,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들어가 있는 ETF가 또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죠. 마이크론과 ASML 이렇게 있거든요. 자, 큰 틀에서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반도체가 앞으로 유망하고 핵심 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메인으로 가져가는 ETF의 비중을 70% 혹은 30%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얘는 어쨌든 간에 이 테마 섹터 형태거든요. 분명히 소외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ETF들은 시장의 이 순환 사이클에서 웬만해서는 소외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되게 유용하다라고 판단합니다. 대표적으로 스파이와 QQQ, S&P 500과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트렌드에 어떻게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이고요. 이거보다 나은 컨셉이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적합한 컨셉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거든요. S&P는 기술주 비중이 35%이고요. QQQ는 100%가 아닙니다. 아무리 기술주 중심이라 하더라도 한 50%에서 60%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보다 당연히 요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기다가 몰빵하시는 건 안 된다라는 거. 제피와 제피큐는 배당 컨셉인데 성장까지 같이 가져가는 제피큐를 섞는 거고요. 비슷한 컨셉이 이 코미액,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, 에미퀄도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 있습니다. 배당 가져가면서 성장까지 추구하는 그런 컨셉이고요. 대표적으로 또 슈드 기반으로 한 배당 컨셉도 있겠죠. 슈드 기반으로 한 타미당 2호, 그리고 본격적으로 슈드를 모아가시는 분, 혹은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하면서 이 배당을 극대화시키면서 비과세 가져가는 그 형태도 있을 거고요. 실제로 완전 이제 고배당 형태로서 국내 주식에 배당주 성격에 투자하는 분들도 이게 시가총액 2조가 넘어갔으니까 생각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. 그러면서 키움에서 새로 나온 컨셉이 S&P 500과 슈드를 같이 모아가는 이런 컨셉들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장의 최소한의 순환매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는 섹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여기에서 반도체를 섞어 가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 얘기를 해보면 브로드컴이거든요. 특히나 속슬은 반도체의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. 보면 다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이 배당이나 이 배당 자사주 매입 이쪽 부분에 장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의 장점이고요. 이 하얀색이 결국 현금 흐름이거든요. 자유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돈을 계속해서 벌어오고 여력이 있느냐라는 건데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다 이래요. 특히나 장비주, 하드웨어, 빅테크들 이렇습니다. 그래서 돈 남은 걸로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또 재투자도 하고 또 다른 기업을 M&A 하기도 하고 실제로 R&D, 연구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컨셉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AMD나 브로드컴, 엔비디아, 마이크론, 뭐 퀄컴, 인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확실히 시장에서 주도할 만한 그런 여력들은 이 하얀색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. 영업 현금 흐름이거든요. 속스를 먼저 보겠습니다. 속스라는 기초 지수의 3배 레버리지거든요. 자, 엔비디아와 AMD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둘 다 AI 가속기 시장에서 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회사들입니다. 엔비디아가 좋을 때도 있고요. AMD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. 엔비디아가 좋을 때는 역시나 엔비디아다. 범용적으로 GPU가 짱이야 하다가 너무 전력을 많이 먹고 속도도 안 나오고 느려지다 보니까 AMD 전력도 적게 먹고 그리고 어떤 일정 특정 부분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GPU를 앞선다 하면서 또 AMD 주가 막 오를 때 역시 AMD 또 이게 또 빠지면 역시 엔비디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. 이게 사실은
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속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이길지 고민하지 말고 AMD랑 엔비디아를 같이 가져가면 되지 않냐. 그러면서 관련된 밸류 체인들 마이크론이나 AMAT, 브로드컴, 그다음에 램 리서치 다 같이 가져가자라는 것이 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어떤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이 주도주를 찾겠습니까? 시장에서 이 흐름 따라가는 그런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속스가 1년 동안에 58% 올랐거든요. 같은 기간에 엔비디아는 44% 올랐고요. AMD가 더 많이 올랐네요. 두 개 평균하면 한 60% 될 것 같은데 뭐 큰 차이 없다라고 봅니다. 이거를 80%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?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적은 시드로 이 속슬 같은 것을 투자하는 것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.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, 그래서 인텔 같은 거 보면은 주가가 나락으로 갔다가 20불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40불, 50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종목 하나의 이런 흥망성쇠를 우리가 다 같이 고생할 필요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. 챗 GPT가 지금 AI의 포문을 열었고, 그다음부터 섹터들이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이나 뭐 휴머노이드, 위성, 아니면 양자 컴퓨팅, 우주, 항공, 드론 이런 것들 보면 앞으로 반도체가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. 앞으로 다음 섹터들, 전기를 좀 줄이는 거, 아니면 보안 쪽에 좀 더 강화되는 것들, 더 빠른 가속기, 아니면 좀 더 작아지고 미세화되는 그런 공정들,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통일을 했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팔란티어가 그 아성 코앞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지금 이게 혼돈의 시대인데 또 이런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.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반도체는 이런 시장 전반에서 이 구조적인 성장기에 초입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좀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요. 자,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. 여러분들 SMH라는 이제 반액에서 세미컨덕터고요. 속스가 블랙락에서 세미컨덕터 ETF입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뭐 큰 두 개의 ETF거든요. 속스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SMH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데 시총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펀드 AUM이라고 하는 이게 430억 달러이고요. 속스가 210억 달러입니다. 보이시죠?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. 자, 왜 그러냐 보면은 SMH와 속스입니다. 엔비디아와 TSMC가 중심을 잡고 있어요. 25개 종목이고요. 30개 종목입니다. 뭐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많죠. 이렇게 반도체 각자 나누어서 분산되어 있는데, 자, 여기다 왜 써놨냐면은, 자, 이렇게 보세요. 코덱스 미국 반도체의 컨셉은 엔비디아 18%, TSMC가 10%입니다. 그러면은 18%, 10%거든요. 자, SMH,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SMH의 컨셉을 따라 만든 것이 바로 코덱스 미국 반도체입니다. 이렇게 장점을 한번 살펴보시고요. 자, 두 번째 ETF가 코덱스 미국 반도체의 대항마인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입니다. 필반나라고 많이 아실 텐데요. 자, 보면 익숙한 포트폴리오입니다. 엔비디아, 브로드컴, AMD, 마이크론 이렇게 비중 10% 이내의 종목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. 자, 속스의 컨셉과 비슷합니다. 아까 SMH가 미국 반도체 코덱스 거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보시면 비중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퍼트려 놨어요. 그러니까 좀 더 좀 보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필반나의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. 또 지금같이 몇몇 종목들이 시장을 이끈다 그러면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의 이 흐름 자체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또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흘러간다라고 할 때는 또 퍼져 있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어요. 세 번째 ETF인데요. 저 타이거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입니다. 최근에 ETF 트렌드가 이 비중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또 최근 트렌드거든요. 아무래도 이 필반나 자체가 10% 이내에서 비중을 좀 퍼뜨려 놨다라고 본다면 이 AI 필반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또 상위 종목에 집중하는 엔비디아와 TSMC, 브로드컴 여러분들 일단은 어떤 종목이 더 많이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선택과 집중하고 있는 것이 AI 필반나의 또 다른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60% 이상 이 필반나 AI 세미컨덕터 지수에 투자한다라는 거고 보면 장비, 팹리스, 그다음에 직접 대산 설계 자동화에 요거 두 개는 이제 ARM이라는 종목과 퀄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그리고 패키징과 조립은 M코라는 종목이 있거든요. 퀄컴 여기 있네. 파운드리 쪽에서는 당연히 TSMC가 주도할 거고요. 그러면서 팹리스에서는 엔비디아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. 또 컨셉이 또 재밌죠. 이렇게 20종목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AI 필반나입니다. 벌써 선택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. 더 어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또 대항마로 또 코덱스에서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가 나왔습니다. 최근 트렌드예요. 이게 보면 TSMC가 20%또 이제 4개 종목으로 한 70, 80%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, 마이크론입니다. 삼성과 미래가 이제 계속
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코덱스 탑3 플러스 그다음에 또 AI 필반나 선택과 집중되어 있는 거 두 개. TSMC 비슷하거든요. 엔비디아도 비슷해요. 당연히 중심이겠죠. 브로드컴도 비슷하거든요. 이제 차이는 이제 마이크론이 없습니다.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또 마이크론이거든요. 마이크론이 밑에 보면 비중이 되게 작게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서 AMD에 또 힘을 실어놨네요. 선택을 거의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 다음 ETF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입니다. 너무 간단합니다. 1등에 집중하는 그런 컨셉이에요. 하이닉스 우리나라 1등, 메모리 전 세계 1등, ASML 네덜란드 노광 장비 1등, 반도체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, TSMC 대만 파운드리 전 세계 1등이고요. 엔비디아는 그냥 1등입니다. 전 세계 1등 네 군데에다 선택과 집중하면서 80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. 성과는 이미 미쳤습니다. 정말 많이 오는 종목들만 다 들어가 있고 하이닉스가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 컨셉인 거고, 더 미친 ETF가 바로 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HBM입니다.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덜 하실 수 있겠죠. 삼성과 하이닉스 오케이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. 엣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다른 컨셉이긴 한데 여기는 메모리 쪽에 특히나 HBM 반도체에서 하이닉스, 삼성전자가 30% 초반대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그 다음이거든요. ASML도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통해서 정말 작고 정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여기 메모리 섹터 쪽에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장점이 있죠. 최근에 주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. 성과를 보이는 건 사실 좀 무의미하거든요.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하는 회사들이 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.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 있는 거 두 개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많이 올랐고요. 그리고 얘는 하이닉스가 캐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.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무난하게 컨셉 가지고 가는 종목들입니다. 1년 정도 성과니까 뭐 이게 완벽하다, 이게 앞으로 영원히 갈 거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선택과 집중한 ETF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다고요.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컨셉인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결론 내드리면은 일반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엣지로 가져가기에는 요 두 가지 ETF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차이는 TSM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에이스 글반포로 가셔야 되고요. 삼성이 필요하다 하시면 요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연금이나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SMH 혹은 속스 컨셉이 더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코미반이나 필반나 투자하시면은, 야, 이게 지금 좀 약간 현타가 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결론을 못 내리겠거든요. 자, 정말 어렵지만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. 플러스 HBM과 이 글반포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좋았잖아요. 이 성과가 좋았다라는 것이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국장 특성상 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성장 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, 앞으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 두 개는 현재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일반 계좌에서 자유롭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반도체 코미반이나 필반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코어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컨셉 아니겠습니까? 30% 이내의 비중으로. 그래서 연금이나 ISA에서 오랫동안 투자하기에 좀 괜찮은 컨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성과는 어쨌든 1년 동안에 이 390, 390을 쓰는 코미반이 더 좋았거든요. 근데 필반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굳이 바꿔야겠다 하시기보다는 코미반이나 필반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 세계를 대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컨셉이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당분간 계속해서 이 트렌드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코어 중심 자산으로 연금이나 ISA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투자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져가신다 하시면 이 두 가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. 스파이가 여기 13%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파이 하는 것도 뭐 나쁘다는 그런 판단은 아닌데 어쨌든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좀 더 시장에서 추가 수익을 얻고 싶다 할 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.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요거 타이밍을 넘기면은 더 크게 올라오는 것이 또 이런 ETF의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. 고민해 보시고요.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은 서로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, 어쨌든 결론은 반드시 하나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.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결론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고맙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